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기존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는데 워낙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명칭을 외우기도 힘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도 있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신통기획도 있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명칭이 너무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대전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도심 복합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심 복합사업은요, 3080 대도시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는 2사 대책, 2021년 2월 4일날 발표된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사업의 일종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업이 새로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또 다른 사업이 하나가 또 들어왔고,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것도 많은데요. 현재 대전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중에 역세권이나 중공업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은 현재 대전에 세 곳에서 하고 있죠. 용전동하고 용운대동, 그리고 성남 삼성동에서 하고 있고, 주거재생 혁신지구도 읍내동과 천동 비약산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전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전은 별로 없지만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인해서 2사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 공공 택지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도심에서 공급하는 것 중에는 가장 많은 세대수를 공급하는 게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현재 19만 호 정도로 계획은 돼 있고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심 복합 사업을 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올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동의 받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세권이 9곳, 저층 주거지가 15곳, 중공업이 2곳 이렇게 해서 총 26곳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고, 그 중에 7곳은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서울과 수도권, 서울도 이제 외곽 지역에서 주로 지구 지정이 되었는데요. 대전은 아직 추진, 예정구역으로 된 곳은 없는데,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복합사업 추진 절차 보면요. 가장 큰 장점은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데, 예정지구가 토지등 소유자 10%의 동의로 지구 지정을 제한을 하면 예정지구로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내에 지구 지정이 확정되는데요.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안 되면 지구 지정은 없어지고 종전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지정이 되면 계획이 승인되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고요. 승인이 되고 나서 착공까지는 1년 5개월. 그러니까 입주까지 한 2년 5개월 정도를 잡다 보면 예정 지구가 지정되고 6년 내에 입주까지 되다 보니까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도 9월 달에 도심 복합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대전에서 도심 복합으로 2곳, 가양동에서 2곳이 돼갖고 10,000호 정도가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곳은 이제 해제가 되었고요. 현재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4군데, 대구 3곳, 인천 4군데, 울산 1곳,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전과 광주만 아직 예정 구역이나 구역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을 한번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9월 달에 복합 사업 신청했던 구역은 대전 역세권 인근 트램역인 가양역 인근의 가양 1지구와 가양 2지구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토지 등 소유자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는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가양역 서측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세권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구역의 면적은 11만 제곱미터로 상당히 넓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약 750명 정도 됩니다. 예상 세대수가 약 4,000세대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가 되는데, 이는 역세권은
준주거 상향에 140%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많은 세대를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750명의 4,000세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5배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성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양역 서측은 가장 빠릅니다. 이제 준대표회의가 이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상당히 많죠. 가양동 5구역, 성남동 1구역, 성남동 3구역, 그리고 가양동 1구역도 지금 막 추진 중에 있고, 인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소재 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역세권 지구하고 멀지 않다 보니까 뭐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트램역 인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만 된다고 한다면 높은 사업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거 입지는 굉장히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번에 추진 예정 구역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은 구암역인 것 같습니다. 구암역 남측인데요. 이쪽에 사업 추진 구역 보시면 구암역 남측은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몰렸던 곳이에요. 빌라들이 많은 거래가 있었고, 한 6천 정도 했던 빌라가 지금 1억 후반대 정도 갔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대 B구역이라든가 장대 A구역, C구역 등 인근 재개발 구역들 때문에 이곳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노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입지는 좋은 곳으로 보여지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약 950명 정도 되고, 면적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 중에 가장 넓습니다. 14만 6천 제곱미터. 그리고 5천 세대가 예정되다 보니까 장대 B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2,900세대인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물론 뭐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말이죠. 입지는 정말 좋습니다. 구암역과 상당히 가깝고요. 옆에 이제 유성복합터미널, 유성 IC와 신설 예정인 현충원 IC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1, 2호선 환승역, 트램역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뭐 도보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유성구에서 펼쳐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암역 남측 저층입니다. 이번엔 역세권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제 저층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곳 바로 밑에 쪽입니다. 아까 하는 곳은 이쪽이고요. 사업 추진 구역은 이쪽인데 이제 저층이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900명인 거에 반해서 예상 세대수가 1900세대, 그렇게 많은 세대가 건설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이 앞에 구암역 남측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여기도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역 인근입니다. 오정역 인근은 분산권과의 거리도 멀지 않다 보니까 추진만 된다면 입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편한 세상이 지금 84 기준 이제 8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업만 추진된다면 높은 아파트 가격 보여질 것 같습니다. 면적이 11만 8천 제곱미터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약 850명입니다. 여기도 세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4,000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성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인근의 트램역 오정역과 광역철도역 오정역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교통 입지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오정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지만은 노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구역 지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좋긴 하겠지만은 추진 구역이 넓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추진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 3분의 2 동의를 어떻게 채우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흥역 동촉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구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또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사업 추진 예정 구역의 인근에 재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이쪽 추진준비위원회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을 이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설이 지나면 바로 구역 지정 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쪽 문창동 재개발이 먼저 된다면 지금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면적이 11만 제곱미터가 좀 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700명, 그리고
예상 세대수가 약 4,000세대니까 여기도 이렇게만 추진된다면 굉장히 사업성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먼저 구역 지정이 된다면 아마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은 3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폭발적인 물량을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거다 보니까 3년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다 보니 노후도가 부족하거나 해제구역 등 재개발이 안 되는 구역들은 이런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준주거 상향하고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일 때 준주거 상향과 법적 상향 140% 높은 용적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형이나 지분 적립형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추가 분담금의 50% 이상만 낸다면은 공공사업 주체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큰 돈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택경기 하락에도 사업이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도 아파트 가격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대세 하락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세 하락기가 오면 재개발은 좀 멈추는 구역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은 그런 걱정은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주위 시세 60% 수준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개발이 공유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건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서 빠른 사업이 된다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정구역 지정이 관건인데요. 그리고 구역 지정을 위한 3분의 2 동의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높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6월 29일, 2021년도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매매가 됐던 것들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국토부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좀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정구역이 됐지만은 1년 내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못한다는 게 또 단점으로 보이고요. 소유권 이전 후에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보이고 보상금이나 분담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공유에 대한 반감, 이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내가 조합원인 조합이 100% 다 개발 이익을 먹는 거에 비해서 이거를 공공과 나눈다는 게 반감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익 공유형, 지분 적립형,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거주하고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익 공유형은 보유 기간은 없고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으로 있고요. 지분 적립형은 보유 기간도 10년, 거주 기간 5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다는 거죠. 팔 수는 있는데 공공한테 팔아야 됩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 특히 노후도가 안 나와서 재개발이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은 한시적인 이 사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전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5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소개해드린 5곳이 다 추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신청을 해서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가 어떻게 될 건가, 저도 좀 궁금하고요.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테고 하기 싫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구역을 잘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진되는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